그냥 드릴 수도 있잖아요. 자, 고마고 이쁘다. 나보다 이쁘다. 고마고 최고 이쁘다. 치킨. 지은님, 지은님, 고. 고나고님, 나랑 그램 사러 가요. 고. 고고고. 치킨. 고! 고급진. 나는 고급 그램만 쓰지. 미안. 갈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얼마 전에 그램 라이브 방송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2024 그램 프로를 직접 써봤거든요. 그동안 다양한 브랜드의 랩탑을 소개했었는데 역시 그램은 그램이다 싶더라고요. 마침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가격도 많이 착해져서 역시 경량한 랩탑에서 우리가 돌고 돌아 결국 그램을 찾게 되는 몇 가지 기능들을 하이라이트 하려고 해요. 올해 새롭게 소개된 그램 프로 라인업이 지금 성능과 가격 메리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들 고민하게 될 16인치와 17인치 비교도 같이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램은 휴대성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램 이후에 초경량 랩탑을 컨셉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3인치에서 15인치 사이에서 객관적인 두께와 무게로 봤을 때 경박 단소의 컨셉이 더 이상 그램만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16인치 이상의 대화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램이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램 프로 16인치는 두께가 12.4에서 12.8mm에 무게는 1199g에 불과하고요. 그램 프로 17인치는 두께가 12.6에서 12.9mm로 최대 두께가 고작 0.1mm 늘어나고 무게도 1299g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랩탑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게 밸런스 부분인데요. 하판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상판을 열고 닫을 때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개인용 메인 컴퓨터로 데스크탑이 아니라 랩탑을 쓰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성도 중요하지만 대화면에 대한 니즈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그램 프로 16인치와 17인치가 개인용 메인 컴퓨터 역할을 하면서도 휴대성까지 충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16인치와 17인치 모델 모두 16:10 화면비에 2560x 1600 해상도를 갖고 있어서 작업창을 넓게 쓰면서도 또 크게 볼 수 있죠. 텍스트를 많이 보고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이즈가 16인치, 17인치로 상당히 크다 보니까 영상 시청할 때 아래 위로 렛터박스가 생기더라도 영상 사이즈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특히 자막 영역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생산성 작업에서야 말할 것도 없이 더 편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세로 화면비가 확보될수록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메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16:9와 16:10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고요. 특히 화면 분할했을 때 작업 공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휴대용 기기에서는 무조건 선택하는 옵션인 안티글레어 코팅도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주사율은 무려 144Hz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인텔 아크 그래픽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됐는데요. 옵션 타협을 하면 FHD AAA 타이틀을 플레이할 정도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주사율이 더욱 의미가 있죠. 그리고 초반에는 마그네슘 합금 소재도 호불호가 좀 갈렸었는데 유격도 느껴지지 않고 터치패드 눌리는 감과 구분감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16인치와 17인치 중에 고민을 한다면 이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모델의 해상도는 동일하고 정말로 화면 사이즈만 딱 차이가 나거든요. 이 말은 두 제품이 한 번에 보여주는 정보의 양은 동일하다는 의미고 정보의 크기, 그러니까 내가 보는 텍스트의 사이즈가 17인치가 미세하게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위주로 많이 봐야 하는 분들이라면 절대적인 텍스트 사이즈가 늘어나는 17인치가 실제로 사용하기에 더 편할 거예요. 하지만 텍스트보다 이미지 작업이 더 많거나 컨텐츠 소비 용도라면 16인치도 이미 충분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16인치가 휴대성과 대화면의 균형이 제일 잘 맞는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업그레이드 용이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분해 과정도 상당히 쉽고요. SSD 슬롯도 추가 슬롯이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완전히 밀어버리지 않은 채로 추가만 할 수 있습니다. 합판 아랫부분의 러버풋 부분을 떼어내면 나사가 보이는데요. 이것만 풀어주면 손쉽게 분해할 수 있어요. SSD 메인 슬롯과 추가 슬롯이 보이는데요. 큰 어려움 없이 핫딜 있을 때 SSD 구입했다가 장착만 하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메모리는 온보드 타입이라서 임의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습니다. 구입할 때 옵션 중에 메모리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근데 16기가 램 정도면 그램 프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부족함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내장 아크 그래픽을 활용한 생산성 작업을 더 해보겠다고 한다면 32기가 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해한 김에 쿨링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초경량 랩탑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쿨링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비슷한 폼팩터에 외장 그래픽이 있는 모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경량 랩탑은 팬이 하나만 있거나 두 개가 있어도 작은 사이즈로 한쪽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램 프로는 두 개의 쿨링팬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고 후면 쪽에 공기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두 개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발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평소 대기 상황에서도 두 개의 쿨링팬이 나눠서 돌기 때문에 대기 시 소음 레벨도 많이 낮출 수 있었어요. 무게를 그렇게나 줄이면서도 어떻게 쿨링팬을 양쪽에 두 개씩이나 넣었는지 아니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랩탑을 구입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 연한은 적어도 2년, 길게는 3, 4년까지도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면 현 시점에 MPU가 내장되어 있는 인텔 코어 울트라를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 기능이라고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대단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AI를 활용하고 있죠. 저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인 마스크로 사람을 따거나 오브젝트를 따는 작업, 또 옵티컬 플로우 같은 기능은 이미 AI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작동하고 있고요. 특히 어도비 프로그램에서는 슈퍼 레졸루션, 노이즈 리덕션, 피사체 선택 같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동작에서 이미 AI 프로세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냥 화상회의를 할 때도 카메라를 켜고 나서 자동 프레이밍이나 배경 삭제 등과 같은 효과를 쓰면 MPU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MPU가 이 연산을 해야 소모 전력도 줄어들고 더 빠르고 실시간으로 프로세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라도 내장 MPU가 있어야 오프라인 AI 프로세싱도 가능해지겠죠? 제가 출시 시점에 리뷰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6개월 정도 만에 다시 만져본 거거든요. 역시 그램은 그램이다 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랩탑의 기본인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위한 대화면까지 모두 충족하면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쿨링 시스템, 그리고 사용 연한을 늘릴 수 있는 인텔 코어 울트라 탑재까지도, 심지어 이제 가격까지 정말 여러모로 가장 만족스럽게 구입할 수 있는 구매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윈도우 랩탑은 리뷰를 위해서 정말 자주 바꿔가면서 여러 모델을 써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오래 써본 랩탑을 다 모아서 한번 감상평을 해보는 컨텐츠도 재밌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제품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근데 그램이 진짜 가볍긴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이 17인치는 워낙 이 화면이 크잖아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걸 딱 그때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충격적이게 가벼워요. 진짜 맞지? 막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